안녕하세요. 윌리엄 리입니다. 김정일 리더십 시스템 해체와 그 영향. 이제 북한은 김정일 통치 시스템의 해체가 확실해지는 상황이죠. 김정은 집권 초반부터 리영호가 숙청되며 이미 진행되었고 장성택이 숙청되면서 심화된 것 같이 보였지만 김정일 시스템의 해체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건 최근의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선 이유가 뭔지 다음과 같은 추정들이 있습니다. 첫째, 김정은이 악화된 건강 혹은 유고 상황입니다. 이 중 어느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최소 둘 중에 하나일 가능성은 대단히 높아 보이죠. 이로 인해 김정일이 수립한 유일지도 체제, 쉽게 말하면 전제군주 체제로 가는 것이 이제 그 국가가 계속 진행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는 해석입니다. 김정일이 수립한 유일지도 체제는 쉽게 말하면 최고 지도자의 수명을 심하게 깎지 않고는 유지될 수 없는 성질의 것입니다. 둘째로 북한을 둘러싼 환경이 예전보다 상당히 좋지 않아 김정일 시스템의 한계에 봉착했다는 점입니다. 가장 큰 문제점을 하나 꼽으라면 현재 중국이 미국에 대해 경제적으로 엄청난 수세에 몰렸다는 점이죠. 쉽게 말하면 20세기 이래로 미국에서 트럼프 같은 캐릭터의 미국 대통령이 없었어요. 굳이 비교하면 레이건이 가장 비슷한 캐릭터이지만 처지 자체는 트럼프가 훨씬 힘들죠. 그런데 업무 수행은 레이건과 비교해 절대 뒤지지 않게 잘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까지만 보면 최소한 레이건보다 더 잘 문제를 풀어나가고 있다는 인상을 줍니다. 이러다 보니 김정은이 처한 환경 자체가 그 아버지인 김정일이 처한 환경보다 훨씬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북한 김씨 왕조 입장에선 남한에서 어떤 사람이 대통령 되는 것보다 미국의 대통령이 누구인가가 왕조의 운명을 보다 많이 좌우한다는 걸 극명히 보여주는 거죠. 이러다 보니 김정은이 아버지와 같은 방식으로 가선 도저히 해결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에 이것저것 변화를 주다 보니 결국은 김정일 시스템 자체의 분해로 연결되는 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죠. 즉 아버지 때와는 지금은 환경이 다르니 그때같이 해서는 통하지 않으니 다른 방도를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들기 쉬운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연 김정일 때는 김정일 방식이 왜 통했고 지금은 더 이상 안 통하는 이유가 뭔지에 대한 고찰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겁니다. 결국 이것은 절대 군주정인 김씨 왕조의 뚜렷한 한계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항생제에 잘 듣던 감염증이 이제는 원인균이 항생제에 내성이 생겨서 항생제가 잘 안 들으니 이제는 굿으로 병을 치료해 봐야겠다. 이런 식의 처방이 나오기 쉬운 상황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있어요. 김일성과 김정일의 리더십 스타일이 상당히 판이한데 김정일은 나름 체제를 잘 유지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 말이죠. 김정은이 김정일과 리더십 스타일이 다르다고 그것만 가지고 잘 된다는 보장이 없고 그것만 가지고 또 잘 안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지나친 단순화를 하다 보면 막연하게 대를 이어 잘할 것이다. 아니면 대를 이어서 망칠 거다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럼 뭘 보고 판단을 하냐면 경영학의 인사관리론과 조직론 그런 것과 그리고 과거 역사적 사례 등을 종합해서 판단하는 것이 보통 가장 무난합니다. 이에 대해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는 다르다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인사관리론 등은 어느 조직에 상관없이 통하는 원칙을 찾으려 노력을 합니다. 이윤을 추구하는 조직에만 합당한 이론이 아니고 그 목적에 적합한 역할을 하면서 조직을 유지하거나 번성케 하는 걸 추구하는 걸 이론적 배경을 확립하는 것에 있는 거예요. 이걸 무시하는 분들 치고 조직을 잘 이끄는 걸 못 봤어요. 예를 들어 교회는 회사가 아니니 경영학적인 조직 관리론이 통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을 하는 목사가 교회 말아먹는 일은 의외로 흔합니다. 이런 이론 자체가 반기독교적 성격을 띠는 것도 아닌 가치 중립적이고 모든 조직에 통용되는 이론을 찾으려 하는 것인데 말이죠. 자, 김정일의 경우를 보면 충복들을 많이 만들어서 서로가 충성 경쟁을 하게 하는 시스템으로 했고 나름 처세론이나 조직 관리론, 리더십 이론 측면에서 출중한 사람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때문에 본인의 건강을 심하게 해쳤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다시 리성권 외무상 임명권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일단 김정은이 리성권을 임명했다는 가정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즉 김정은이 이미 사망한 게 아니라는 걸 전제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리성권의 실제 임명자는 따로 있다는 설에 대해서는 일단 가능성을 배제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결국 모든 측면에서 보면 최고 지도자가 외무성 관료들에게 난 너희들 못 믿겠고 니네들이 무식하다고 무시하는 리성권 밑에서 좀 고생하면서 반성해야겠다. 이런 심리가 없으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인사입니다. 이건 김정일 통치 시에는 전혀 보이지 않던 스타일의 리더십입니다. 김정일 리더십의 특징은 부하에게 자신에 대한 존경심과 공포심을 극대화시키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존경심은 부하 중 능력과 충성심이 뛰어난 사람들을 발굴하는 능력이 뛰어나고 업적에 대한 보상과 과오에 대한 벌칙을 공정하게 집행한다는 인상을 주는 것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보상과 벌칙을 주는 과정에 모멸감을 안겨주는 걸 최소화하는 것 역시 중요한 요소예요. 공포심을 조장하는 방도는 굳이 여기서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김정은은 이중 공포심 부분에서는 김정일보다 훨씬 더한 모습인데 자격지심이 있는 건지, 존경심을 일으키는 부분에서는 김정일보다 훨씬 못하다는 건 굳이 제가 설명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조치는 외무성 관료, 외교관들 입장에서는 상당한 모멸감을 감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하에게 모멸감을 주는 걸 적극적으로 피해야 하는 이유는 부하에게 모멸감을 주면요, 상관에 대한 복수심, 앙심을 품기 쉽다는 점 때문입니다. 그런데 리성권의 외무상 임명은 외무성 관료 외교관들에게 심각한 모멸감을 안겨주는 일입니다. 리성권의 계급이 대좌예요. 한국군으로 치면 대령입니다. 별을 딴 장군도 아닙니다. 그런데 외무상에 앉혔다는 게 외무성 관료들, 외교관들 입장에서는 보통 황당한 일이 아니죠. 여기서 이제 한성열 외무성 전 부상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현재 총살을 당했는지 아니면 정치범 수용소에 버금가는 혁명화 처분을 당했던지 둘 중 하나인데 총살설이 좀 더 유력합니다만 아직은 뭐가 확실하다 할 수 없습니다. 아무튼 어떤 방향으로 가든 재기불능입니다. 네, 이 사람이죠. 이 사람은 뉴욕의 북한 유엔 대표부에 근무하면서 뉴욕의 유력 한인 사업가들의 돈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그 딸은 그 사업가들의 후원으로 명문 콜롬비아 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김정일 때에는 문제가 별로 안 됐기 때문에 일이 있던 거예요. 김정일은 북한 외교관들이 자본주의 돈을 무슨 명목이든 최대한 긁어서 노동당에 바치는 건 좋은 일이라는 실용적 태도를 보였습니다. 참고로 김정일이 1994년에 집권했지만 북한의 실권자가 된 건 김평일이 외국 공관 무관으로 발령된 1979년이라고 봐야 됩니다. 자, 당연히 이러면 다른 나라 첩자 노릇을 하는 척하고 돈을 받아내는 일도 용납하는 일이에요. 다만 김씨 왕조에 대한 충성심은 유지하고 돈 준 자들 뒤통수 까면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 경우 저쪽에서 포섭 공작 들어왔는데 어쩔까요? 하고 상관에게 보고하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은 받고 저쪽에서 가짜 정보를 흘려주든지 그래라. 그런 차후 지시를 받아서 행해야 될 거죠. 이러면은 문제가 없던 거예요. 자, 태영호 공사 수기를 보면 북한 측에서 주는 박봉으로 월세 등 생활비가 비싼 영국 런던에서 지내는 게 참으로 힘겨운 일이었다는 회고가 있어요. 자, 김정일은 북한에서 돈을 많이 못 주니까 외교관으로서의 특권을 이용해서 외화를 많이 벌어서 당에 좀 바치고 남은 걸로 생활비에도 된다는 식이었어요. 자, 이러니까 마약 밀수부터 해서 별짓을 다 한 거예요. 예전에 김일성 집권기에 북한이 남한보다 경제력이 별로 안 떨어지던 시절에도 이 짓을 했어요. 마약 밀매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소련 패망 후 고난의 행군을 거치면서 상황이 더 어려워졌을 건 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돈 받은 거 하나 가지고 반역으로 뒤집어 씌우는 분위기라면 모멸감에 어이없음이 겹치는 멘붕이 필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여기에 더해서 하노이 미북 회담 직전에 외무성에서는 트럼프의 의중을 알 수 없으니 신중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올렸고요. 통일전선부 측에서는 미북 관계에 대해서 낙관적이다 이런 보고를 올렸어요. 그런데 결국은 외무성 보고서가 맞은 셈이 됐습니다. 자, 하노이 미북 회담이 김정은이 뜻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통전부 측 인사가 외무성을 장악하게 만든다면 외무성 측 사람들이 납득을 할 리가 없는 상황이에요. 누가 잘못했는데? 그리고 자, 지금 정치범 수용소가 있는 김성애는 도대체 뭐가 되는 겁니까? 김성애는 통전부 측 사람입니다. 신상필벌의 공정성과 일관성이 완전히 실종된 겁니다. 이제 지금 이후로 통전부는 열심히 돌아가고 외무성은 복지 부동 모드로 들어갈 거고 많은 외교관들이 북한의 기밀을 가지고 이제 튈 위험이 높아지는 상황을 예측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미 방송했듯이 우한 폐렴의 여파로 북중 간의 밀무역은 전면 중단 상태에 놓였습니다. 근데 중국 측 예측으로 3월에 발병이 최고조 올랐다가 5월에 끝날 것이라고 하죠. 그렇지 않아도 경제 제재 효과를 피하기 위해 외교관들의 활약이 이제 더욱 필요한 시점에 외교관들의 일심보신, 복지부동, 책임 회피, 도주를 유도할 일을 저지르으니 이건 자멸의 길로 들어선 셈이죠. 이 자체만 이야기하는 것도 너무 길어져서 이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는 다음번에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압축을 해서 말씀드리는데도 너무 길어졌습니다. 여기서 다음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다음번이 아니라 전체적 상황 돌아가는 것 보고 어떤 영향이 나타날지 이제 기미가 보이면은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영향에 대해서 제가 노스트라다무스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돌아가는 거 약간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한 2, 3주 내로 올리도록 하겠으면 그간은 다른 주제로 영상들을 올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